네,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에 진출할 4명을 가리는 첫 번째 컷오프를 단행합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뽑힌 후보는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호남과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 후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 경선 후보들 막바지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함께 양당의 경선 상황을 비롯해서 정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시 반인가요? 네. 국민의힘 컷오프 날입니다. 8명의 지금 예비 후보들 가운데서 4명으로 압축하는 것인데, 많은 이제 전망이 김한홍,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이제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 한 명이 누가 될지, 네. 나경원 후보냐, 아니 안철수 후보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4명이 될지, 그리고 예상대로 그대로 이제 맞을 것인지 아니면 이변이 또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안정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좀 다투고 있는 형국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나경원 의원이 한 자리를 네.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경원 의원이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경선 과정 중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드럼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몰이를 좀 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탄핵을 둘러싸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탄핵 반대를 하면서 지지층으로부터 네. 많은 또 좀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나경원 의원이 빅4 4강 안에 들지 않을까. 뭐 그러나 안철수 사실은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국면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실은 최적임자인데 네. 좀 이런 어떤 정책적 부분이 조금 좀 덜 반영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대단히 뭐 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4명 가운데서 이제 김한홍에 이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유력시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이번에 국민의힘 지금 그 후보 컷오프 방식이 100% 국민 여론조사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국민 여론조사 이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그 경선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지금 대단히 놀라고 또 한편으로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결국 한 패거리 아니겠습니까? 공동 그 정범에 가까울 정도로 책임이 있는 이 정당인데 그래서 이루어진 이 대선을 심지어는 이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국민들에게 그 책임 있는 모습들, 또 반성하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을 뽑는 이 경선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이 비전,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뭐 조간 신문들 다 그런 신문 언론들 거의 모든 데서 이 비중있게 다뤘습니다만은 뭐 키높이 구두, 또 뭐 눈썹 문신, 속옷 보정. 뭐 이게 어디 정말 코미디 프로에서나 들어볼 만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경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보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한홍 또는 나경원, 안철수. 근데 김한홍은 그 세 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은 괜히 여기저기 집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말씀 주셨듯이 지금 국민의힘이 전 국민이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여론조사하고 경선 여론조사는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적극적 지지자들이 결국 경선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더구나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 결국 그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선명성에서나 또는 아이덴티 해서 좀 그런 것들 좀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한홍에서 나경원 정도. 네. 이렇게 세 명의 경선을 네, 치를 거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 4명의 후보가 이제 압축이 되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2명으로 다시 이제 줄이게 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 29일이죠. 2명 가운데서 1명이 만약에 과반을 차지할 경우 그대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제 5월 3일까지 경선 레이스는 이어지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한덕수 대행 차출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될 무렵에 한덕수 대행이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이른바 이제 반이재명 빅텐트를 치는 그런 시나리오.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명 개헌 빅텐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주목해야 될 이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론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독주 체제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으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또 압도적인 1위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비토청이 있죠.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 어떤 상실 문제라든지 신뢰 부재라든지 또 사법 리스크로 인한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후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어떤 비토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유우파 보수 진영 측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심지어 며칠 전이죠. 3일 전인가 개헌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도층이 큰 어떤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 세밀에 이낙연 고문이 연설한 것이 화제가 돼서 지금 유튜브 조회수 수백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등등등 해서 지금 반이재명 견 빅텐트는 굉장히 좀 성사 가능성이 높다. 시대적 어떻게 보면 좀 소명일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 최종 경선 주자로 누가 선출되느냐 따라서 물론 그분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 더 나아가서는 나머지 분들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세미래측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빅텐트의 성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빅텐트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후보 단일하느냐,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또 굉장히 또 삽바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진 후보 당시에 이제 삽바싸움에서도 봤듯이 과연 이제 경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또 국민의힘 당은 50대 50으로 할 거냐 이런 어떤 이슈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서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홍 의원님도 여러 가지 현실화될까요? 말씀주셨는데 빅텐트 그 중에 정말 빅텐트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모든 언론에 뉴스에 가장 크게 나왔던 것들이 또 이제 여론조사 이런 나왔습니다만은 30%대 후반에 박스권에 갇혔다고 그간에 이재명 대표 후보를 그렇게 공격들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사에 52%가 넘게 나왔고 국민의힘 후보들 다 합쳐도 37% 정도 이하가 나와서 어제 보수 대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입니다. 보수 대표 언론에서도 오늘 기사 제목들이 결국 거꾸로 국민의힘이 박스권에 30%대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기사들을 내보낼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아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미 옛날 얘기고 지난 얘기고 이미 국민들이나 중도층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지도자로서 다음번에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거의 이재명 지금 대표를 다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지표가 지금 이 말해주고 있고 언론들이 그런 논조로 지금 대략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빅텐트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덕수 대행을 두고 뭐 추대위원을 구성한다, 어쩐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한덕수 대행 중심으로 이 빅텐트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아까 오다 보니까 오면서 뉴스 봤더니 추대위원이라고 거론했던 이 고건 전 총리나 예. 또 손학규 전 의원, 예. 기타 여러 원로들, 예. 이른바 정치권의 원로들이 다 금시초문이다. 이름은 사실무근이다. 예, 오늘 금시초문이다. 다 했거든요. 제일 예. 지금 전에 국민의힘당 의원 한 50명이 추대위를 구성하니 지지하네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논란이 있었죠. 예.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뭔가 형태가 나온가 싶었는데 네.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나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저렇게까지 관세 이 폭탄을 투하하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대선 관리 충실하게 해야 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정된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준비해서 예. 다음번 정권에서 가장 신속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기반들을 네. 마련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좀 아쉽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은 지난주 경선 순회 경선, 지역 순회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 충청권, 영남권 경선 합산 득표율이 이제 90%에 이제 육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호남 경선과 수도권 그리고 강원, 제주 경선까지 해서 이제 최종 후보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선출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기후환경, 의료정책 같은 것들을 발표했고 김경수,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호남 끌어안기,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지역 공약을 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 득표 작전에 나서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저는 관전 포인트가 없는 게 특징이 이번 민주당 경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원사이드하게 지금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한 자릿수는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90%도 훨씬 넘는 어떤 득표율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토론회도 보면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완전히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아니라 거의 초등학교 학예 발표회 수준의 굉장히 맥이 빠진 이게 맥이 빠진 김이 다 빠진 사이다 맥주 맛이라 할 정도로 사실은 어떤 공격과 방어도 없고 굉장히 좀 느슨한 어떤 그런 토론회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토론을 보다 다른 후보가 말하는 중에 이게 마이크가 꺼지니까 이재명 후보가 4시간 쓰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토론회를 처음 봤는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경선에서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기기보다는 굉장히 좀 본인의 이미지 세탁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다. 네.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난폭한 이미지에서 좀 겸손하면서도 원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때가 원래 옷이 너무 진하다 보면 아무리 세탁을 해도 잘 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이미지 세탁을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의 원래 했던 본성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지금 공약 혹은 각 산업 분야별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연 그 돈이 어디 나오는지 AI 산업에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또 문화 산업에 300조를 투자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사기 행각에 가까운 이런 어떤 공약 발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 이런 어떤 행태가 지금이야 워낙 여론조사 차이 나서 좀 여유있게 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 본선에서 보면은 이제 우파 보수가 이제 결집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도 더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관전 포인트가 별로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없다가 아니고 지금 결국 우리 네. 국민들이
이게 그 일반 당원과 국민들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 분이 나와서,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 세 분이 나와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 압도적으로 준비나 뭐 여러 가지 지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거의 뭐 게임이 안 될 정도가 맞죠. 네. 그러나, 지금 그런 과정에서 토론이 과거에 치고받고, 네. 더군다나 또 국민의힘 지금 뭐 봉송악당도 안 되는, 그런 토론하고 달리 좀 더 정책적으로 밀도 있는, 예. 밀도 있게 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로 상대방의 정책들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존중할 건 존중하면서, 결국 다음번, 예.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데 또 정권을 세우는데, 결국은 같이 다 함께 해서, 이 대한민국을 꾸려가야 될 팀들 아니겠습니까? 집권 세력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어느 때 경선보다도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감이 있다. 또, 책임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면은, 네. 결국 지금 이번 대선이라는 게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예. 결국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은 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이 대선인데, 그럼 다음번 대통령이 결국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폭적 지지를 보내서 안정적인 정권을 꾸려가고 또 이 여러 가지 난국들을 헤쳐나가는데 그 지도력을 지금 국민들께서도 분명하게 예. 이재명 개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보내주고 있다. 네. 그 대표자가 이재명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조금 그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던 얘기인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자 이렇게 오늘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 국정관리 그리고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고, 이번 주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관한된 국무총리의 졸속 관세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갖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하려면 하라, 겁박 말고 실행하라, 이런 입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대행을 둘러싼 공방 어떤 입장이시죠? 예,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차별 탄핵을 했죠. 그래서 최상무 권한대행까지 총 31번의 탄핵 소추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순간 이제 탄핵을 말만 하고 지금 거의 이제 공갈포로 거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후폭풍 역효과가 사실은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트럼프 정부와 이런 어떤 관세 협상을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발 지금 글로벌 관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휘감고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전체 경제에 차지한 비중이 70% 이상이 되는 수출 주도 국가인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5개의 나라를 딱 찍었죠.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영국, 호주, 인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인데 이렇게 협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한대행이 나 이제 임기 다 돼 가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졸속 협상을 하지 말라는 예, 그러니까 얘기죠? 그 결과를 네. 보고 하고 저는 한대행 같은 이제 통상 전문가가 예. 국익에 해하는 그런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하고 24일 날 2+2 회담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한대행만큼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잘할 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 의원님도 잘 예. 아시겠지만은 이게 국가 간의 그 협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선거를 두 달도 채 안 남겨놓고 차기 지도부가 생기는데 지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책임이 없는 정부와 그 협상을 해서 그건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다시 다음 정부가 들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미국과 하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금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도 예, 예. 이 협상은 안덕근 장관. 다음번 준비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음번 정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국회 나와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 너무나 당연한 국가 간의 협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이게 과도정부에서 그거 다 착실하게 이 문제점이라든지 과거의 사례라든지 지금 네. 미국에서 압박해오고 있고 다른 나라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정리해서 이 국가적 정파적이 아니고 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다음번 정권에서 얼마만큼 책임 있게 또 국익을 앞세워서 잃지 않고 협상을 할 것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주는 것만 해도 지금 버거울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나가겠다고 예.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지금 거의 나가는 걸로 다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 상황인데 특히나 한덕수 총리가 자기의 예. 성과물로 이것을 졸속으로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 민주당에서 결국 탄핵 얘기를 탄핵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네.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예. 한덕수 부총리의 통산 정책은 특히나 미국과 관련돼서는 늘 거의 그 복미주의자다 네. 할 정도로 저자세로 거의 일관해왔던 사람이거든. 그런 지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왔던 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걱정이 우려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